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44회입니다. 네. 244회는 아마 가장 최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 근래 사건이더라고요. 근래 사건. 예. 이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가능하면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 장르별로 네. 외국인 범죄, 외국인 사건이면 외국인 걸로 이렇게 묶고 네. 지역이 같으면 이렇게 그냥 묶고 이런 형태로 제가 좀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 거를 될 수 있으면 하고 최근 거는 또 미뤄뒀다가 이제 순서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요거 비교적 최근 건데 하나 정도는 가장 최근 거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선정해 봤어요. 요거 1년도 안 된 1년도 안 됐어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다 보셔서 기억날 건데 제주 식당, 그 유명한 식당이에요. 맛집. 네네네. 제주 그 유명한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이에요. 네. 이게 이제 발생한 건 작년이에요. 12월 17일. 뭐 따지고 보면 7, 8,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네. 12월 17일 토요일 날 아침 7시 07분이에요. 네. 아침 7시 07분 이제 제주시에 있는 한 빌라가 있어요. 빌라. 거기에서 피로 범벅이 된 그 여성이 죽어 있다. 네. 이게 112 신고하고 119 신고 동시에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곳이에요. 네. 제주 동부서 일단은 당직팀인가 봅니다. 형사 2팀. 네. 형사 2팀이 이제 그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 빌라는 그 동부경찰서에서 차로 한 15분 거리 된대요. 제주가 좀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차로 한 15분 거리 정도 되는데, 물론 그 신고한 사람은 이제 그 사망한 그 여성의 언니의 지인이에요. 언니가 발견을 했는데 본인이 살떨려서 못하고 자기 지인을 통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대신 신고를 해준 거죠. 그 범행 장소 이 빌라 자체가 신축 빌라 단지랍니다. 거기가. 새로 생긴. 예, 신축 빌라 단지 중에 한 곳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막 개발되고 있는 건가. 그런데요. 자, 가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시신은 빌라 안에 드레스룸 있잖아요. 네네. 드레스룸, 안방 안에 옷방. 드레스룸 안에 청바지하고 티셔츠를 입은 채 쓰러져 있고요. 머리 주변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걸로 보여요. 머리 주변에 피가 그득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냥 언니가 오돌오돌 떨면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주방 쪽에. 네네. 자기 지인한테 신고해달라고 그러고. 발견하시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인분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럼요. 동생이 그런 모습으로. 자, 현장은 그 빌라 1층인데 한 35평형 정도 돼요. 네. 예. 시신 옆에는 아까 머리에 피가 집중적으로 났잖아요. 네. 그 시신 옆에 아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범구네요, 그러면. 범구입니다. 이게 우리 드는 아령. 네네. 아령 살인 사건 몇 건 꽤 많아요. 네네. 아령도 이상하게 무게가 상당한 1kg짜리도 있고 500g짜리도 있지만 맞아요. 피 묻은 아령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이 단독 거주하는 거예요. 피해자분 이분이 혼자. 아마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 둘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학생이래요. 네. 근데 이제 다 외지에 나가지, 학교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이분만 이 사망한 여성분만 혼자 거주하시는 유명한 맛집 그 식당 여주인이에요. 이게 여사장님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분이 이제 딸 둘 이혼하고 딸 둘 기르는 거지. 대학생 딸들은 외지에 나가 있고 이제 혼자. 50대 중반의 그 여성분인데. 네. 뭐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제주 유명한 그 맛집 식당 그 주인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났겠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제주경찰청에서 과수팀 8명 전체가 다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요. 저 청에서 바로 바로, 예. 와가지고 이제 관찰을 해요. 네. 관찰을 해보니까 그 피가 그 시신이 엎어져 있는 그 주변에 다 고인 상태. 뿌려져 있는 비산혈흔이 아니고 쓰러져 있는 그 시신을 주변으로 해서 피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고여 있는 상태. 고여 있는 상태.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령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있고요. 그러면 범행 도구가 아령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신 그 뒤 후두부 쪽을 보니까 여기 맞은 게 맞아. 그럼 맞네요. 급습당한 것 같습니다. 아령으로. 아령 지문 채취하니까 안 나왔고. 예. 비산혈흔이 없다. 그 주변에 피 튀긴 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을 둔기를 때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뭐 더 이상 뭐 더 막 움직이거나 이러면서 막 안 튄 거죠.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막 이렇게 저항하고 막 실랑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 군데 막 튀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냥 제압하고 그냥 엎어진 사람 때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제압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둔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망 추정 시간은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제. 그렇죠. 범인 용의자가 혹시 뜨면 네네. 그놈의 알리바이를 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망 추정 시간을 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직장 온도, 항문에다가 온도계 찔러 넣는 네.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의 응고 상태. 그렇죠. 꼭 꾸둑꾸둑했느냐 뭐 이런 응고 상태. 그다음에 이제 강직, 시체 강직이라고 그러죠. 시체 굳음 상태. 시반. 그다음에 이제 또 시반.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사망한 지 하루 이내에. 하루 정도. 하루 이내에 그 죽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시신을 벗겨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온몸에 타격흔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압하면 막 두들겨 댄 겁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도주했는데 가서 제압하고 둔기로 때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부검 이거 관련된 거 사망 추정 시간도 다 나왔으니까 이제 저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죽일 만한 놈을 찾으려면 피해자 주변을 이제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휴대폰을 찾았어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제일 좋잖아요. 주변 사람 찾는 거는. 그렇죠. 연락 어디에다가 했는지. 근데 휴대폰이 없어. 이건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지요. 자. 그리고 범행 도구는 분명한 거는 아령밖에는 없고요. 일단 발견된 거는요. 뭐 주먹으로 때리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네네. 범행 도구로 쓰인 거는 아령이 유일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CCTV를 당연히 보게 되죠. 그렇죠. 공동연관에 그 신축 빌라니까 있겠죠. 공동연관 CCTV를 봤어요. 예. 경찰이 봤더니 12월 16일 날 금요일 날 네. 오후 3시 그러니까 네. 전날에요. 네. 오후 3시 02분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집 안으로요? 네. 예. 그러면 아까 시신으로 발견된 거는 12월 17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이잖아요. 예. 토요일 날 아침에 발견했잖아요, 시신을. 예. 근데 피해자는 그 전날 낮쯤에. 오후 3시 2분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들어오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 안 나오는 상태고. 그러면 피해자의 동선은 전날 3시에 집 건물로 들어가서 뭔 변이 있었네요. 나오는 모습이 나온 모습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돌려봤더니 12월 16일 날 그날 12시경에 그러니까 더 피해자가 들어가기도 전에 그 이전에 한 3시간 전에 공동연관으로 들어오는 남성이 발견이 돼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한 3시 19분 정도. 그럼 아까 피해자는 3시 02분에 들어갔죠. 한 17분 정도 있다가 검은 마스크와 모자, 검은 패딩을 한 남자가 큰 에코백을 들고 공동연관을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늘 수상쩍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시경에 들어오는 남자의 옷차림새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 남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12시경에 들어왔고 조금 있으니까 한 3시간 뒤에는 피해자가 들어왔고 피해자가 들어오고 나서 7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제3자 검은 마스크에 검은 모자 검은 패딩을 입은 에코백 든 남자가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면 아까 12시경에 들어갔던 사람이 범행하고 옷을 입고 그러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일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의자로 본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그 12시경에 들어갔다는 그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은 있고 나가는 모습은 없잖아요. 그리고 3시 19분에 나갔다는 남자는 언제 들어가는 모습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죠. 옷을 입었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을 한 겁니다. 이건 내가 볼 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에 비친 놈이 범인일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리를 해봐요.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가는 놈이 공동현관문 비번을 알 수 있다? 그거 어떻게 알죠? 이게 말이 안 되지. 거기다가 피해자 집 현관문 비번을 안다?
아 그렇네요. 시간 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현관문 비번도 알고 피해자 집 그 저 현관 비번도 알아갖고 집에 들어갔잖아. 예, 예. 이거 추정컨대 이건 면식. 아는 사람이다. 알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동현관에서부터 제동 걸려요. 그럼요. 아 물론 남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범행하러 들어가는 놈이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갈 때 기다렸다 저 좀 들어갈게요 하면 쳐다보게 돼요. 맞아요. 그런 범행은 안 해요. 이건 단독으로 지가 비번 눌러서 누르고,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집 현관문도 열고 들어가서 범행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면식범입니다. 이건 추정이 내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면식범도 보통 잘하는 사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번알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알죠. 여기서 아마 성격 규정은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면식범. 예, 네. 이거는 잘한다 피해자하고. 네네네. 그러면 빨리 피해자 휴대폰을 찾아야지. 거기 있는 사람 찾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렇죠. 누가 연락하고 이 피해자가 누구하고 아는지 찾으려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휴대폰을 찾는 게 최고 중요해요. 네, 근데 네. 휴대폰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 통신 내역 조회를 합니다. 피해자분의. 네.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분이 이 제주 쪽에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어떤 거요? 우리는 뭐 저 SK, 뭐 LG, KT 뭐 뻔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제주 쪽은 별정도 통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제주도 지역만의 특성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 통신사 휴대폰 내역. 예. 그러다 보니까 내역 도출을 잘 안 됩니다. 잘. 아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네네 그렇네요. 또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애로사항이 있어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탐문으로 들어가요. 이게 참 짜증나는 수사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해자 주변 지인을 탐문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명백한 면식범이다. 예. 라는 인식이 경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주변에 있다 이건. 일단은. 피해자 주변에 있다 범인은. 친하게 지내고 아는 놈이다 이거. 가깝게 지내고. 그래가지고 피해자 주변에 지인 탐문하는데 총집중하는 겁니다. 예. 이게 최초의 어떤 가닥이 세워지니까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거. 근데 이제 그거 잘해야 돼. 그렇죠. 혹시 그거를 선을 잘못하면 아주 배려요. 그렇죠. 엄한데 수사력 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닥을 잡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박모 씨라는 50대 초반의 남성이 나와요. 네. 식당 직원들이 그 사람을 이사님이라고 불러요. 이사님. 네. 회사 등기부에는 뭐 등재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사망한 이 식당 대표가 그 박 씨를 이사님이라고 불러라 하고 직원들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등기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런 남성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피해자하고 그 사람하고 원래 엄청 가까웠다. 가까웠겠지. 이사님하고 사장님 사이니까. 그럼요. 회장님 사이니까. 근데 최근에 아주 껄끄러워졌다. 그럼 뭐 불편한 게 있었다. 요런 탐문 내용이 있었어요. 종업원들로부터. 그리고 그 남자 그 박 이사는 그 피해자 두 딸 대학생들도 다 안다. 그럼 매우 친밀한 사이. 매우 거예요. 친밀한 관계. 이제 저 더 나가면 매우 친밀한 관계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남녀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딸들만 엄마 이혼했으니까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난들 그게 뭐 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 딸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학생 두 딸도 뭐 아빠는 아니지만 그냥 엄마의 남자 정도로 인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사이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니까 경찰도 귀가 쫑긋 쓰죠. 그럼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 없고 이 가능성에 따라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요. 은밀히. 박 씨의. 지금 박 씨의. 그랬더니 사건 당일날이 12월 16일이잖아요. 금요일날. 그날 종일 박 씨는 경남 양산에 있네. 그럼 알리바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네요. 기지국법 위치 추적해 보니까 박 씨는 양산에 있었으면 제주도로 날라와고 범행하고 날아갈 수는 없잖아.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용의자에서 배제를 합니다. 이제 헛다리 한번 짚었다고 생각했죠 경찰은. 그런 거네요. 자, 경찰 이제 그래도 안 풀리니까 한 50여 명 넘게 전형사 총동원해가지고 수사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박 씨 치우고
동영상에 나왔던 검정 그 마스크, 남자. 모자, 패딩남을 찾기 이제 이로 가는 거예요. CCTV 연장하면서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 사실은 박 씨를 엄청나게 용의자로 보고 거기에 전력 집중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빠다리가 당 나버린 거니. 그러니까 그냥 아우 하고 야 할 수 없어. CCTV에 뜬 놈 저놈 추적해. 자 그러려면 방법 없잖아. CCTV에 뜬 사람을 거리마다 연장하면서 CCTV 따라가면서 따를 수밖에 없어. 그죠. 그 모습한 사람이 어디로 찍히고 또 어디로 찍히고. 이제 CCTV 그 연장 동선 파악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말로는 내가 무지하게 쉽게 하지만 이거 해본 놈은 합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눈알 빠지죠. 눈알 진짜.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고. 가다가 끊기면 또 그 앞에 것도 다시 가봐서 또 돌려봐야 되고 또 거꾸로 가봐야 되고 막 이거 진짜 힘들어요. CCTV를 연장하면서 동선 파악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현장 주변에 아까 신축 빌라 단지라고 그랬잖아. 네네네. CCTV가 별로 없어. 이게 막 이미 다 번화된 곳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 단지에서는 도저히 안 돼. 그 더 너머로 가. 대로변으로. 네네네. 대로변 가서 이제 CCTV 까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그 과정에서 그 용의자가 동일한 인상착의의 용의자가 대로변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을 확인했어. 이거 어떻게 그래도 찾았어요. 딱 나왔어요. 그 만세불난 떴다고. 그렇죠. 난리 났었다는 거야. 그 봤더니 그 택시가 쭉 그놈을 태우고 쭉 가더니 용담동 해안도로에 딱 서. 용담동에 있는 해안도로에 섰는데 그 해안도로 쪽에 관광객이 버글버글했대. 또 사람이 많네요. 거기에서 딱 서고 그 사람이 내리더니 골목길로 들어가 버려. 어떻게 찾아요? 거기 행불돼 버렸어. 거기서 끊겼어 형사들이. 이거 뭐야? 선대가 용담대로 대로변이나 관광객들 버글버글한데 섞인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골목길 비슷한데 가더니 그 이후로는 아예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큰일 났네. 야, 이제 그냥 엄청 지쳤지. 짜증나지. 그래도 끝까지 그거 돌리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안 나와. 골목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그 들어간 골목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만 또 집중해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사람만.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나오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진입한 사람의 복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패딩 모자 이런 건 안 쓰고 멀쩡한 남자가 나오는데 경찰이 거기서 제일 주안점 드는 게 뭐예요? 걸음걸이. 옷은 언제든지 벗어 끼고 올 수 있잖아. 그래서 형사들이 CCTV 볼 때 항상 교육시켜요. 이런 외형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의상만 보지 말고 걸음걸이 특이한 그 어떤 행동 그거 잘 봐. 이거 교육시키거든요. 딱 경사가 봤더니 그 골목에서 한참 있다 나오는 놈 보니까 들어갈 때 패딩 모자는 안 썼지만 걸음걸이가 그놈하고 비슷한 거예요. 걸음걸이가. 체격도 좀 비슷하고. 이거는 정말 잘 본 거예요. 눈썰미 좋은 형사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로 또 다시 확보. 그래도 또 동선 추적. 근데 그 이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CCTV는 또 없어. 연계되는 CCTV는. 큰일이네. 거기서 끊겼어요. 나와서 관광객들하고 다수 섞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끝. 이제 여기서 또 실망했지. 그렇죠. 따라 갔더니 거기 시장도 용담 대로변에서 게임 끝나버린 거야. 옷까지 갈아입어 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도 준 용담동 대로변까지 태워다 준 택시기사 있잖아. 그 사람이 혹시 뭐 얼굴도 봐뒀을 거고 그 사람이 혹시 무슨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블랙박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택시기사를 찾았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그래서 이제 끊기니까 다시 택시기사로 간 거예요. 택시기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한테 블랙박스 좀 봅시다 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공교롭게 그놈을 내려주고 바로 손님이 타가지고 이동한 게 아니라 한참을 거기 서서 손님을 기다렸어. 잘 됐네요. 그 바람에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도 내리는 것까지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 블랙박스, 그 택시기사 블랙박스에 아까 끊겼던 새로운 복장을 하고 온 놈이 거기 보여. 그 블랙박스에. 잘 됐네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살린 거예요, 이거. 오래 서 있는 바람에, 손님이 없는 바람에.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택시기사, 왜 그러냐면
앞쪽에 택시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는 뭐 자동으로 돌아가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놈, 환복하고 나온 놈, 옷 갈아입고 나온 놈이 오더니 앞에 있는 택시를 타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야. 아유. 형사들은 놓쳤는데. 네네네네. 이게 진짜 이게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야, 그거 딱 찍혀 있는 거야. 아유. 그러면 이제 그 택시를 추적해야지. 그렇죠. 그 택시 타고 갔으니까. 그 택시. 네. 자, 그 택시는 12월 16일 날 16시 04분경에 예. 어디에 내리냐면 제주 전통시장 앞에 가서 딱 스톱을 해. 거기도 또 사람이 많은데. 전통시장. 예. 그러니까 이건 꼭 그러더니 이 새끼가 또 내리더니 시장 통화로 들어가 버리네. 아이고 뭐 어떻게 찾아요. 아까 관광객 많은 용담동 도로로 가더니 이번에는 또 거기 가서 골목길에서 옷 갈아입고 나와갖고 택시를 또 갈아타고 시장 통해서 시장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제주 전통시장 안으로.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 시장 안에는 CCTV 각 상점에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가게 점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충 뭐 형사 얘기는 한 100대 된대. 그 안에 많네요 CCTV가. 생각보다. 그러면 전체 확인하면 돼. 뭐 힘들어도. 어디로 갔는지만. 예. 시장 안에 일단 들어갔다면 너는 어딘가 갈 거고 시장 안에 깔리는 100대 CCTV에 어딘가는 잡힐 거니까 예. 그냥 그 완전 원시수사야 돼 이런 때. 그렇네요. 운동화 신고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보니까 물건 절대 안 사. 그냥 뱅뱅뱅뱅 돌아. 일부러 시장으로 가네요. 이건 의도적인 것 같아요. 뱅뱅뱅뱅 돌더니 시장을 나가요. 시장을 딱 나가요. 그거 나오는 까지 CCTV 100대니까 확인이 됐어. 딱 나가더니 시장 밖에 차가 한 대 딱 서 있네. 그러더니 그놈이 시장 밖에 나가고 잠깐 그 시장 밖에 이 대로변에 딱 서니까 조금 있으니까 차가 한 대 쫙 와. 그 앞에 딱 서. 그러더니 그 문을 열고 그놈이 거기 딱 타는 거야. 이건 뭔 약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것처럼. 12월 16일 날 16시 12분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02분경에 들어가갖고 12분까지 한 10분을 시장을 뱅뱅뱅뱅 돌다가 그렇네요. 아마 나가서 되니까. 딱 기다리니까 미리 도킹하기 전 나머지 딱 와서 그 차 타고 사라진 거예요. 그럼 차 따라가 또. 그렇죠. 또 그 차 따라가면 되죠. 이 차는 또 어디로 가냐면 차남바는 다 알고 있으니까 부두 방향으로 가요. 부두로 가요? 부두. 이거 고생 무지하게 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거 이 쫓아가는 과정이 진짜 힘드셨겠어요. 자, 이제 저 부두로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한번 유추 좀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이 사람 용의자로 보고 지금 추적 중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일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실하진 않죠. 이거 나중에 잡았는데 아니면 정말 열 무지하게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로 10번, 20번 모든 수사관들이 다 지켜봤대요. 체격하고 걸음걸이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 빌라 들어가던 놈, 그놈의 체격, 그 다음에 그놈의 걸음걸이하고 누가 봐도 같더라는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에코백. 아까 나올 때 에코백 들었는데 시장 통 안에 댕길 때 탈 때 이때도 에코백은 들고 있었어. 그 물결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러면 맞네요. 이건 100%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용의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두에서 차 갔잖아요. 그럼 부두에서 어디로 갔을까? 부두에서는 이제 그거 끊겼어. 들어가는 것만 하고. 글쎄요. 그러면 이 부두는 출입할 때 차량 넘버가 이게 기록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차가 배승선했는지 여부는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부두까지 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배로 실었을 가능성은 많은데 또 그것도 단정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배에 또 실었는지도 모르지. 배에 승선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떤 배에 탔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거는 그 다음 날, 그 전날 운행했던 모든 배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 다음 날 확인해야 돼. 아유, 이제 빨리. 촌각이 다투는데. 다툴 때 이거 미쳐버리는 거 이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부두에서 이 차가 사라졌으면 그 수많은 배들 중에 어딘가를 탄 건 맞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건 그 다음 날이라야지 이 각 배에서 보고를 해서 여기 이 전체 관장하는 데서 수사협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일단 야, 여기서 배를 탔다면 차를 싣고 어디로 갔을까? 가까운 보나마 부산 갔을 거야. 요 제주도에서 이제 보통 배 부산 갔을 것 같다. 요 정도만 추정하고 이제 일단 철수했어요. 네네. 자,
그 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한 작업은 뭐냐면 차남바 봤잖아 가는 거. 그렇죠. 누구 차예요? 차남바를 이제 추적을 해요. 예, 소유주를 딱 추적했더니 70대 할머니가 나오네. 예? 네. 할머니가 나와. 할머니가 이 차를 끌고 저렇게 댕겼을까? 그래서 또 자세히 확인을 해봤더니 보조 소유자가 있는데 40대 여성이야. 이 사람은 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40대 있죠. 여성. 그러니까 네. 그 여성을 또 조회를 해요. 네. 가족 관계 전부 다 봤어. 하여튼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하여튼 딴 건 몰라도 50대 초반의 여성인데 네.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조회를 했더니 경남 양산에 거주해. 경남 네. 양산 뭔가 딱 생각나는 거 없어? 아까 그 박씨, 박 이사. 네. 박 이사 양산에 있었잖아 하루 종일. 글쎄 말이에요. 이때 그냥 찡했대. 그러니까요. 이거 뭐지? 연결되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휴대폰 도출이 되잖아요. 네네. 위치 추적해요 휴대폰. 어디 있었는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사건 당일날 12월 16일날 제주도에 분명히 있었어요. 제주도에 있었어요? 이 여자가 양산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차 운전하고 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네요. 특히 남편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간대에 그 피해자 빌라 주변에서 휴대폰이 뜬 게 나와. 이거는 뭐 거길 왜 가냐고요. 그럼 이거 부부가 뭔가 이게. 그러면 말이야. 남편이 와서 범행하고 시장통으로 돌고 막 하다가 이 여자가 차 싫었나? 기다리고 있다 태워가지고 배 태웠는지 모르잖아 이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뜨는 거야. 남편까지. 예. 야 이거 두 사람 신병 확보하자.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한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네.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긴급으로. 네. 그래서 발부 받았어요. 네네. 근데 합리적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지금. 이 정도면 뭐 두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발부 받아서 재빨리 양산으로 가갖고 부부를 이제 체포. 네.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한파가 와갖고 비행기가 결항됐어요. 아이고 12월 달이니까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부부를 체포로 가야 되는데 한파가 와가지고 결항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12월 18일 날 그 다음 날이죠. 12시경에 형사 15명이 이제 부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네. 3개 팀 만들었어요. 5명, 3개 팀 만들라고 가요. 박 이사도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5명 붙기로 하고 부부니까 각 5명 이런 형태로 5명씩 계산한 것 같아요. 넉넉하게 보낸 겁니다. 네네. 형사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경우 없어요. 자 문제는 12월 19일 날 이제 차를 승선시킨 배가 나와요.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나왔는데 이 배는 12월 16일 날 오후 5시 반에 완도행이에요. 부산으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으로 헛다리 집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 형사들이 부산 쪽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냐면 양산 쪽하고 연결이 있으면 양산 옆이 부산이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차가 들어가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 쪽으로 간 건데 완도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제 이렇게 의문이 좀 들긴 하죠. 그죠? 왜 완도에 갔을까요? 양산이 거주지인데 왜 완도로 가냐? 이제 의심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승선자를 살펴본 겁니다. 네네네. 승선자는 아내 맞아요. 그 차주인 아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군가를 태우고 갔고 그 여자 맞아요. 양산에 거주한 여자가 맞는 거 그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그 남성은 남편으로 우리는 추정했잖아요. 그 들어와서 범행하고 남편이 시장통 돌아서 아내가 운전하는데 탄 걸로 추정했잖아요. 남편 안 탔어요. 그럼 누가 탔어요?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양산에 거주하는 부부 소행도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남성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야? 혹시 실제 이 살인한 행위자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하고 같이 탔던 제3의 남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부두로 가고 CCTV 또 갑니다. 거기서는 뭐 내리고 뭐 타고 하는 모습이. 부두에 CCTV를 깠더니 아내는 맞아요. 맞는데 함께 내린 남성은 다른 목장의 남자인데 남편 아니에요. 남편은 이제 사진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둘이 동행을 했을까? 글쎄 말이에요. 이 둘이 동행한 거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의 의문점은 놔두고 그럼 당일날 남편이 아니니까 그 남편은 뭐 했을까? 남편 동선을 한번 까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범행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그 남편은 그럼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글쎄 말이에요. 저 휴대폰 위치 추적해 보면 나오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더니 12월 16일 날 이후에 남편의 위치 이제 확인이 됐는데 완도 배에 승선한 게 나와요. 이건 맞잖아요. 이게 남편. 이거는 뭐였냐면 타인의 신분으로 승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지금 다를 뿐이죠. 이 배가 허술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이런 거 그냥 확인 그냥 대충 비슷하면 이거 항공기 비행기를 타면 금방 나오잖아. 그렇죠. 까다롭고. 근데 이게 그 승선자로 파악할 때 아내는 맞는데 분명히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이 떠버리니까 경찰이 이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네. 그 남편이 남의 신분증으로 승선을 한 거예요, 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남편의 그 휴대폰 통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 결과 네. 남편은 그 박 이사 있죠. 예. 그 사람하고 사건 발생 전후에서 반복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관련이 그렇게 되네요. 이때부터 이제 이 박 씨에 대한 용의점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의심했다가 털었다가 다시 의심하기. 네네. 그리고 양산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부터 딱 박 이사는 이미 용의자 클래스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연결고리가 딱 있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박 이사에 대한 그 동향을 정밀하게 관찰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경찰이. 네네. 자 그럼 박 씨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게요. 그랬더니 사기 전과 이 12범이에요. 12범. 사기꾼이네요.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이게. 아주 외모 출중해요. 예. 아주 언변 좋습니다. 사회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아주 호감형이에요. 딱 시원시원하게 통크대요. 딱 종업원들이 그냥 시원시원한 이사님이야. 한 번씩 쓰면 통크게 쓴대요. 그냥 부자인 줄 알았대 전부 다. 그 사기꾼들은 다 그 지도 아닌 전형적이에요. 걸로. 전형적. 그런데 막상 경찰이 자세히 재정 상태라 이런 거 조사를 했더니 남의 돈 사기쳐갖고 돌려막기 하고 있는 막장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는 더더군다나 이 여주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연락했을 거 아니야. 아저씨 엄마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갖고 상주 행세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상주 자처하면서 막 식당 직원들 격려도에 야 다 같이 우리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도와줘라. 네네. 그래야지 돌아가신 분의 뜻을 따르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깜빡 속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두 딸은 안아줘가면서 그냥 같이 슬퍼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야. 어머. 이게 박 씨야.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좀 더 자 이제 요 정도면 윤곽 거의 나왔어. 그렇죠. 부부와 박과의 어떤 모종의 연관고리가 있다는 거는 이제 따로 수사에 별도로 계속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살인 사건은 살해 동기요. 맞죠. 살해 동기가 안 나오면 세 명이 아무리 용의자 떠도 애먹어요 이거. 그렇죠. 동기 찾기 팀이 한 팀 들어가지. 예. 살해 동기. 그러면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한 팀은 부탁하고 집중적으로 그걸 수사해요. 네네. 그래서 봤더니 그 결과 피해자 이거 돌아가신 분이 이제 유명 맛집이 되다 보니까 막 체인점 뭐 이제 이를테면 막 이런 확장 그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고무됐어. 그 확장하기로 했어. 네. 그 이제 확장하면서 이 박가 이 박이사라는 놈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와 땅을 이거 내 땅인데 그러면서 가지고 와고 여기에서 요걸로 담보대출을 받아갖고 식당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면 돼 하면서 식당 그 여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수십억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요 박이사 명의로 그 땅이 돼 있어갖고 그 땅을 저 담보대출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 땅의 원주인을 경찰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전만 해줬지 나한테 땅 사기로 한 금액은 아직 안 치렀으니까 그 사람 땅은 아니라는 거다. 아, 그럼 명의만 박이사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대금은 이게 결제를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명의가 어쨌든 박이사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식당 주인한테 속여가지고 공동 다 이제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 식당 여주인을 끼워넣어서. 그렇네요. 요거 내 땅인데 우리 채무자를 같이 엮어가지고 우리 같은 그 회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회사는 우리 박이사 땅 이거 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돈 빼주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뛰려고 그런 거 이게. 그랬나 이용만 당한 거 이게 식당 여주인은 만약에 됐었어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또 이 땅 자체가 이게 돈도 없는 놈의 새끼가 이렇게 큰 땅을 가져와서 여주인한테 이거 내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동담보하자고 대출 받쳐 채무자가 둘이 되자는 얘기잖아. 같이. 그런 거죠. 공동채무자. 그렇게 하자는 건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경찰이 원래 땅 주인 이전된 지가 또 얼마 안 됐더래 명의가. 아, 그래요? 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랬더니 아직 땅값 다 못 받았다. 여기서 담보 받아가지고 대출 받으면 나 준다고 그래 땅값.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사기꾼이네요. 교묘해요. 네네네. 그날이 언제였냐면 12월 17일 날 땅값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 그 식당 주인 발견된 날이네요? 네. 그날 저 땅값 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요 박가는 또 나쁜 짓을 한 게 뭐가 있었냐면 얘가 기장군, 그 부산 기장군의 문중 땅이 좀 있더래요. 그 문중 땅이 있는데 요거를 이 피해자 있잖아요. 그 여주인한테 그 좋은 땅이라고 사라고 그래고 5억 4천에 팔은 게 있어요. 문중 땅을 팔아요? 그래서 문중 땅 자기가 다 위임받았다. 위임받은 위임장 뭐 그다음에 문중 회의록 같은 거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다 지가 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이 저 식당 여주인한테 보여준 거야. 이거 무지하게 싼 거야. 이거 빨리 사놔야 돼. 이거 우리 문중 땅인데 5억 4천 샀어요. 이 여주인이 요거를 문중에다가 주지 않고 지가 꿀꺽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인감이라든지 이 위임 회의록 뭐 위임장이 다 위조한 겁니다. 위조.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원래 문중 땅을 이렇게 팔려 그러면 그 문중 회의 거쳐가지고 회의록 만들어가지고 문중인들 다 도장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도 좋다는 게 다 돼야 돼요. 그걸 다 유죄해온 거예요.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와서 자기하고 동업하겠다는 식당 여주인한테 5억 4천에 팔아먹고 그 돈 받아서 지가 꿀꺽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문중에서도 아는 거야. 그래서 저 7월달에 이 박가하고 산 사람도 공범이라고 보고 식당 여주니까 같이 고소까지 했었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만 봐도 지금 이 박가는 너무 동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건 나쁜 놈이죠. 그런데 고소를 하는 바람에 식당 여주인한테 들통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식당 여주인이 믿었는데 나를 뒤통수쳤구나. 막 고소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망해갖고 이제 둘이 어떤 그 연인 관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것도 용서를 하겠는데 식당 여주인 입장에서 요 박가가 양산 쪽에 다른 애인이 있는 게 또 들통이 났어요. 아이고, 휴대폰 가지고 꺼적거리다가. 그러면 뭐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금이 갔네요. 식당 여주인 입장에서는 이 새끼랑 노지. 이제 관계 청산하려고 시도를 한 거지. 그렇죠. 이제 손절. 더더군다나 이 새끼가 줘야 될 돈이 8억 한 4,500 정도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식당 여주인 얼마나 실망했겠어. 네네네. 자, 이 박가의 놈은 자 이사도 그만두고 너 나가 당장 내 돈 내놔. 너 문중 거 네가 먹은 거 네가 다 불어. 막 이렇게 된 데다가 이 땅값, 요 땅 주인은 지금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박가 입장에서는 자, 땅값 지불 날짜는 도래하고 있지. 문중에서는 고소됐지. 이사도 잘리게 생겼지. 이건 관계도 단절되고 충분히 되잖아. 너무 충분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살해 동기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는데 근데 살해하는 날 그 새끼는 분명히 양산에 있었으니까 얘가 죽일 수 있는 물리적인 그건 안 되죠. 능력은 안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을 썼다. 이거 부부를. 청부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렇네요. 경찰이. 그래서 일단은 자, 이 정도 되면 살해 동기까지 파악됐겠다. 일단 부부부터 따자. 행위 당사자니까. 그래서 부부를 따가지고 그들로부터 박 이사 요놈이 청부했다는 걸 밝히는 게 순서거든. 한꺼번에 따가지고 오면 잘못하면 찾을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부 검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네네. 12월 18일 날 저녁에 양산 부부의 거주지를 갔는데 없어요. 얘들은 완도에 도착한 다음에 양산까지 이제 그 도착하는 시간을 추정해갖고 경찰이 들어갔는데 이제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이고 경찰에서 이제 기다리기도 답답하고 우리 CCTV 깝니다. CCTV 깠더니 12월 18일 날 03시경에 아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들어오긴 들어갔어요.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남편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럼 집에 있었던 거네요. 있었어. 있었는데 이제 경찰에서 이제 바로 갔을 때는 집에 둘 다 외출하고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찾다가 어렵게 12월 19일 날 양산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차에 있는 것들을 검거합니다. 네네네. 이때도 또 한바탕 소란했대요. 바로 이거 갔는데 바로 못 따면 막 엄청 불안해요.
그렇죠. 어디서 내틸까 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잡지? 또 만약에 저 우리말로 떴다방 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사건. 그렇죠. 뭐 조마조마했는데 그걸 다행히 잡았다고 그러고요. 검거하자마자 바로 휴대폰부터 압수하죠. 두 사람 거. 그리고 끌고 들어와서 이제 데리고 오죠. 네네. 제주도로 끌고 와가지고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영시켜서 조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거 좀 꼬일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라포 형성을 해야겠죠. 그렇죠.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역영이 키포인트로 뒀던 게 뭐였냐면 피해자 공동 현관문 비번을 어떻게 알았는가? 요것만 불면 되잖아요. 그거 나오면 간단하잖아요. 요것만 그거야. 네. 박 씨가 알려줬다. 그렇잖아. 그 비번을 알 수 있는 박 기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요. 같이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만 나오면 박가는 공범이야. 맞아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잡은 게 니네 부부한테 공동 현관문 비번 알려준 사람이 누구요? 네네. 그거만 집중적으로 물은 거예요. 라포 형성에서.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박 씨가 알려줬어요. 자백을 했어요. 거기서 게임 끝난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박 씨만 잡으면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형사팀에서 계속 추적하도록 시키고요. 예. 아내 진술 듣고 이제 그 검거 지시는 했죠. 네네. 그래가지고 12월 19일 날 오후 2시 07분경에 차 타고 가는 놈을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네네. 얘는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공항으로 다시 가고 있는 놈을 잡은 거예요. 그 즈음에 또 막 시끌시끌 할 때 또 들어왔어요, 양산으로. 그 식당 와서 장례도 치르고 종업원들 이제 지식당이잖아. 여주인 죽었으니까. 나를 믿고 열심히 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와 있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다시 이제 가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려고 그러는 걸 잡은 거예요. 검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깥도 잡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 3명을 모두 검거한 꼴이 됐죠. 네. 이게 부검 결과가 나와요. 12월 19일 날 제주대병원에서 부검을 했는데 머리하고 복부 등 한 30여 회 두들겨 팬 거고요. 아유. 내가 볼 때 복부 한 번 맞고 꼭 꼬꾸라진 것 같아. 목뼈가 골절됐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일어나지 못하죠. 그다음에 후두부 다발성 좌상 뇌지주막과 출혈 이거는 아령입니다. 이게 사인이 된 거 맞고요. 목뼈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 결국 때리고 둔기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3명 전부 다 이제 조사했는데 요 3명 관계가 딱 나왔어요. 그러게요. 무슨 관계예요? 선후배예요. 고향 선후배. 양산. 양산에서. 예, 박이 선배고 박이사라는 놈이 선배고 남편 아내 이 부부 있잖아요. 요 남편이 박이사 요 놈의 후배예요. 이 두 부부한테 요 박이사라는 놈이 막 선심 쓰면서 접근을 했어요. 죽여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 박기사 그놈이 그냥은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시켰을 거 아니에요. 정부니까. 그래서 계좌를 깝니다. 그렇죠. 경찰이 계좌를 깠더니 부부한테 사건 직후에 3,218만 원 입금한 게 나와요. 3,200 이거 받자고 설마 더 사람? 있겠죠. 더 약속이 돼 있죠. 3,218만 원 일단 입금이 되다면 청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가의 놈은 억울하다. 뭐가 억울할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먼저 범행을 이 부부가 했다. 아유, 말도 부부가 나한테 제의를 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저 식당에다가 내가 투자한 돈이 많은데 말이야. 내가 돈을 못 받고 있어. 미치겠다. 그랬더니 부부가 말하기를 우리한테 돈 주면 우리가 손 볼게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한 거다. 요렇게 이제 박가는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럼 너는 공동 현관 비번 네가 알려줬잖아. 그랬더니 그거 알려준 건 맞아요. 그러나 나 죽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좀 손만 봐주라 그랬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씨부리고 앉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손만 봐주라 그랬는데 남편이 이 도를 넘어갖고 후배가 죽인 거다. 나는 그냥 어디 다리 부러뜨리거나 이래갖고 못 일어나게 하라고 얘기한 거지 죽이라고까지 말한 건 절대 아니다. 요렇게 박이사라는 놈은 얘기했어요. 그럼 부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부는 처음에는 진술 거부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박가가 지금 진술한 조금 앞전에 내가 얘기한 내용 있죠? 미루는 그걸 거죠. 다 가서 이제 형사들이 그 앞에서 다 얘기해 주지. 너네가 그랬다며.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열 빡받아하고 진술 시작했어요. 자,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한 내용은 2002년 9월 18일 에서부터 12월 5일까지 자기들 이미 청부를 받고 6번에 걸쳐서 그 집에 침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노상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어휴, 몇 번이나. 이거 아예 계획된 범죄예요. 처음부터. 그렇네요. 9월 달부터. 뭐가 급박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이 여성 대표 아주 죽이고 차지하려고 작정했던 놈이에요, 이놈이. 그렇네요. 2022년 9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6번에 걸쳐서 집에 침입 시도도 했었고. 어이구. 교통사고 위장해갖고 깔아버리려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노상에 지나가는 거 벅치게 하려고도 했었대요. 그런데 실패를 했었다는 거야. 대체로 저 얘기를 들어보면 9월하고 10월에는 교통사고로 한번 위장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대. 예. 11월 달에는 3번 정도 집으로 침입을 시도한 적이 있대. 그때 그 즈음에 착수금으로 2천만 원 받았었대. 세상에. 그 다음에 이 박 이사 요놈이 공동현관 비번을 알려주고 네. 이렇게 얘기했대. 들어갔는데 네. 집에 피해자가 없으면 몰카를 설치하고 네. 집에 있으면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라고 시켰대. 네.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했잖아, 얘들이.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포기하려고 그랬대, 이 부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박가가 보상금 더 줄 테니까 해라. 설득을 했대. 이때 설득 그 내용이 이 부부가 못 빠져나가게 한 거야. 뭔데요? 자, 부부는 그 당시에 채무가 2억 원 정도가 있었대요. 그거 다 갚아준다. 일단. 그 다음에 3천만 원 때문에 민사소송 중에서 골치가 아팠대요, 이 부부가. 네네. 그것도 해결해준다. 그러니까 2억 3천이지. 예. 그래서 그런 거 설득을 하니까 솔깃했어요. 예. 그래도 선뜻 우리가 할게요. 대답을 안 했더니 하나 네. 더 나와. 뭔데요? 야, 그 피해자가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하나 재개발 아파트를 사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서울 도심에 돌아가신 분이. 네. 야, 성공하면 그 아파트도 줄게. 기가 솔깃해질만 했네요. 그러면 이 정도 2억 3천에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재개발 아파트 준다고 그래. 그래도 사람 죽이는 일이 쉽지 않아. 또 망설였대. 네네. 그랬더니 하나 더 와. 뭔데? 야, 내가 이유 좀 내줄게. 유명 식당. 장사 잘 되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직접 운영해. 이거는 뭐 말만 들으면 뭐 인생이 완전 뭐 탄탄대로네요. 역전 성공만 하면. 그래서 성공해버린 거예요. 빚 없어져, 서울에 집 생겨, 장사 잘 되는 가게 생겨. 이거 뭐 그러니까 그냥 승낙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도 또 만약에 걸려도 네. 니들이 죄를 안고 딱 가면 5년 이내에 내가 빠져나오게 해준다. 5년 이내에. 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홀랑 승낙을 한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범행을 실행한 거예요. 이것도 바보들이고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나쁜 연놈이지 이게. 사람을. 네. 이렇게 이 사건이 전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시간이 꽤 됐네 이거. 전모를 좀 밝히고 사건을 좀 종료할까요? 네네. 이 전모를 볼게요. 남편 같은 경우는 김 씨예요. 네. 아내는 이 씨입니다. 네네. 자, 범행 10일 전에 예. 퀵서비스 기사를 위장해가지고 미리 알려둔 공중 현관문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피해자 집으로 진입을 해서 집 앞에다가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피해자가 와서 누를 때 그 현관문 집 비번을 파악을 한 겁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또 요거 누르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이해가 되냐면 네네. 이놈이 원래 출입할 때는 바깥 이놈이 예. 공동 비번도 알았고 집 현관 비번도 알았어. 예. 근데 사이가 나빠졌잖아. 그렇죠. 당연히 박가가 못 오게 비번을 바꿨어. 여주인이. 예. 그러니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야. 예. 그러면 방법은 하나야. 공동 비번은 현관 비번은 그냥 똑같으니까 들어가. 예. 그리고 니들이 가서 설치. 그 현관 비번 누르는 거를 볼 수 있게 몰카를 설치해놔. 그래서 몰카를 설치한 거야 들어가서. 예. 실제로 여주인은 눌렀지. 예. 알고 들어간 거야.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고 네. 12월 16일 날 그 당일 날 네. 장갑 딱 끼고 빈집에 미리 잠입을 했어요. 아까 12시 먼저 들어갔잖아. 예. 피해자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자는 안 들어간 거죠. 예. 자, 범구는 준비 안 했어요. 그쵸? 거기서 거기 수선 아령이잖아요. 지방 것을 사용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애초부터. 예. 자, 피해자가 드레스룸에서 이제 제압이 됐어요. 네. 그때 아령으로 아휴. 마구 때려갖고 쓰러뜨린 다음에 아령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한 거고요. 네. 살해 후에는 집안에 있던 명품 가방, 네. 그 다음에 귀금속 현금까지 챙겨갖고 나왔는데 이것도 말이 각각 달라요. 박 이사 이놈은 걔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런 거 욕심나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남편 얘기는 아니다. 거기 들어가서 죽이고 나면 그 여자 명품 가방에 귀금속이 엄청 많아. 그거 다 니들 가져. 그거 다 니들 가져. 무지 많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챙겨갖고 나왔다는 거고. 그게 네네. 뭐겠어요? 물결무늬 에코백. 에코백에. 이해되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양산에서 체포 후에 이제 부부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그 범행 당시 썼던 모자는 발견했는데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는 거야. 어디 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 추궁했어요. 다 팔아치웠나 그 사이에? 이거 어쨌어 이거. 분명히 너 에코백에다 넣어가지고 훔쳐갔잖아. 그랬더니 얘들이 화물차를 한 대 가지고 있어. 부부가. 화물차에다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명품 가방, 귀금속, 현금 490만 원 거기서 화물차에 다 찼습니다. 네네. 빼도 박도 못하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사건의 그 전체 방향이 정해졌던 겁니다. 결국 얘들은 12월 28일 날 3명 모두 다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어요. 그죠. 돈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 뭐 위조하고 남의 타인 명의 사용한 거 공문서 부정 행사, 부정 사용 뭐 행사죄 뭐 이런 것도 남의 신분을 사용해서 같이 받았고요. 주범인 박가 55살 요 새끼는 사기 혐의 특가법상의 사기예요. 그것도 금액이 많으니까 사기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박가는. 그다음에 그 남편 50세 김씨, 아내 45세 이씨 이 사람들도 강도살인 공범으로 같이 됐고요. 그게 이제 기소가 돼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예요.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 이 박가는 강도살인 공동살인 의사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사기는 인정했었어요. 그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살인 인정해서 이 강도살인은 아시다시피 무기 아닌 사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오리발가하는 바람에 죄는 가중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두 사람의 그 공동 정범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는 이쪽 범인의 증거가 돼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거든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공범의 진술은 반드시 법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놈은 빼도 박도 못할 이제 그런 입장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뭐 이거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 새끼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무기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팀 뭐 홍경탁 형사계장이 집중주의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외에도 뭐 사팀장 김평근 팀장, 김영진 3팀장, 뭐 오영준 2팀장 다 붙었어요 이거. 이 사건으로 이제 고영준 경사가 경위로 특진했고요. 강정호 형사과장이 지휘했고, 요렇게 이제 제주 경찰서 형사들 전체가 붙어서 사건 해결한 거고요. 이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분은 유명식당 하시면서 사회에 기부 활동 많이 했대요. 많이 했대요. 그리고 항상 직원들한테 그 얘기했대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가 운영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가게가 운영된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이런 그 숭고한 경영 철학 같은 걸 가지고 있던 분이래요. 그런 분이 이런 그 악마를 만난 겁니다. 호남에 말 잘하고 아주 그냥 무지하게 부유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새끼를 만나고 사기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건 관련돼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피해자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피해자 명예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돼요. 피해자 혼자 사는 여성이 남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근데 이거 사건 나고 나니까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이 새끼들 쓸데없이 들어와갖고 말이야. 이게 돌아가신 분한테 말이야 남자를 어떻게 만났느니 뭐 이런 거 올리는 새끼들 그냥 그러면 안 되죠. 머리에 총 맞은 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 머리에 저 휘파리가 이거 뭐 알락구한 놈들이 그거. 범인 이 박이사 요놈은 결국은 이 피해자가 사망하면 지가 공동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주인이야. 그거 행사하면서 담보대출 이용해갖고 식당 운영권 싹 뺏어가지고 지가 그냥 꿀꺽 먹으려고 그런 거야. 이 두 사람 이 피해자하고 이 박 이사 요놈이 2018년부터 알아왔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길진 않았네요. 길지 않아.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요놈은 플랜을 다 짠 거예요. 어떻게 빼먹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고 죽여가지고 결국은 통째로 유명식당 꿀꺽 생기고 재산까지 다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 사건이에요 이게.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랑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을 애들까지 거의 아빠 수준으로 대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해치는 그런 마음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기꾼의 범법자인 거죠. 맞아요. 전과 12범 사기 전과 12개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새끼는 거의 도통한 놈이에요. 도통한 놈. 그렇죠. 뭐 천상 사기꾼이고 그리고 또 사기꾼도 이 박가도 나쁜 놈이고
돈 준다고 사람 해치라고 시켰을 때 그것도 하는 인간들도 그러면 이 두 부부도 이거 인간 아니에요? 이거 쓰레기지 이거. 참. 아마 여자는 직접 실행행위를 안 했으니까 좀 덜 받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남편은 이 박가놈하고 똑같이 무기 받을 확률이 많아요. 저는. 네, 뭐 주범이니까요. 네. 네. 그래도 청부살인은 또 더 크게 치고요. 쥐질 맞아요. 돈 받고. 네. 하여튼 이 사건은 제주경찰서에서 참 그 각종 사건이 일어나고 실패한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또 욕도 먹기도 했는데 네네. 고유정 사건 때도 결국 했지만 욕은 무지하게 얻어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제주 식당 여주인 청부살인 사건 요거 관련돼서는 제주경찰이 이 동부서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수사했고 진짜 열심히 했고 고생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도 무지하게 했고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잘 처리됐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 식당 여주인 청부살인 사건 다뤄봤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